안녕하십니까. 목걸이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수술 많이들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수술하실 때 빨리 해야 돼, 뭐 늦게 해야 돼, 아니면 당장 해야 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 이런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마다 수술을 하세요 마세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많은 환자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같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다른 일반적인 수술이랑 그 성격이 좀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술은 병이 있는 그 부위를 어느 정도 도려내고 제거한다든지 혹은 고장난 구조물들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이 생긴 장기를 일정 부분 잘라서 암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한다던가, 골절이 심한 다리에 핀을 삽입해서 모양을 맞춰 놓고 구조를 보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생활 관리하고 재활하면 서서히 그 통증들이 줄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조기에 발견해서 일찍 끝냈더니 몸 괜찮아, 혹은 한 1년은 고생했는데 핀 받고 재활 잘 했더니 이제는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큰 문제 없어, 이러면서 만족들 하시죠. 즉 얼마나 수술을 잘 했느냐, 수술의 성공이 그 환자분의 예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 수술은 조금 다르죠. 왜냐? 퇴행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병변 부위의 경계가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척추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 그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뼈라든지 근육, 인대, 이런 정상적이었던 구조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구조물들을 많이 제거를 하면 척추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즉 다른 레벨에 많이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작게 도려내면 구조는 남겨두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또한 수술이 매우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수술 이전의 증상들이 남거나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원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이 심하고 그 증상이 오래될수록 수술 결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의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여러 가지 허리, 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협착증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전부터 원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육도 많이 빠지고 전반적인 체력도 많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큰 수술 이후에 컨디션 회복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당뇨,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순환기, 호흡기 내과 등의 문제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은 잘 되었는데 수술 이후에 몸 컨디션이 더 떨어졌어, 흔히 아이고 큰 수술했더니 더 늙은 것 같아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수하듯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관리하듯이 큰 수술하지 않고 칼 대지 않고 아껴서 잘 쓰는 것이 척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